그래 이제 잘 오셨어요. 이런 마음들을 얘기해야 돼요. 여기는 여러분들 다 털어내고 마인드, 마음속 생각들을 리셋하는 곳이니까 마음에 담고 가면 명상만 하면 그때는 좋아요. 근데 또 집에 돌아가면은 그게 또 답답함이 올라와요. 그래서 오늘은 다 털어내고 마음속에 있는 걸 다 끄집어내 버려야 돼요. 그래야 시원해져요. 말하기 싫은 마음도 있고, 그리고 또 말하기 좀 거추장스러운 마음도 있잖아요. 보통 살면서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비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감추고 싶은 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. 다 있죠. 똑같아요. 저도 똑같고. 그래도 이제 오늘은 이 시간만큼은 인생에 어찌 보면 한 번일 수도 있고, 그러니까 가능하면 내 것을 좀 툭 털어내고 가면은 도움이 되는 말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. 어릴 때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도 어머니가 이제 애가 3살 때 애를 놔두고 마지막에 담벼락 뒤에서 집 바깥에서 인사하고 떠나셨어요. 근데 아버지는 어릴 적에 큰 사고로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걸 본 거예요.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다 경험한 거죠. 그래서 이제 50대 정도 이제 됐거든요, 그분은. 근데 그게 평생 마음에 지금 남아서 고통스럽더라고요. 그래서 명상을 만나고 지금 또 열심히 수행하고 계신 분 중에 한 분이 계신데, 그분이 가장 못 내려놓는 게 엄마에 대한 원망이에요. 엄마에 대한 원망. 그게 뭐 누구는 다 될 수 있겠죠.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될 수도 있고, 배우자에 대한 원망이 될 수도 있고. 엄마는 왜 그때 내가 어린데 유치원 나이 요럴 때 나한테 인사하고 잘 살아라 그러고 떠났는 그 기억이, 엄마의 눈이 지금 신이 넘었는데도 또 갱년기도 오고 하니까 그게 너무 심하게 우울함을 마음에 와닿나 봐요.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또 하나의 고통이 있었죠. 아버지가 내 눈앞에서 돌아가신 거, 그걸 보고 막 움직이고 깨우고 병원에 신고하고 막 그랬던 거. 그리고 이분은 할머니 손에 자랐어요. 계속 할머니 손에. 그리고 할머니의 보호를 받는 것보다 할머니의 이제 엄마가 그렇게 도망갔으니까, 할머니는 이 딸이니까, 이분은 딸이었거든요. 딸이니까 2년 전년 하면서 네가 그년 자식이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냐, 그년이 너희 아빠를 죽였다, 이런 죄책감. 그러니까 아버지는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모든 게 다 며느리의 원인이 돼버리시더라고요. 그래 이걸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, 유치원 나이에 그걸 겪었으니까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까지 계속해서 그거를 겪으니까 자존감도 떨어지고, 사람하고 대화할 때도 이분이 급한 마음이 너무 많고 잘 보이려고 하는 마음도 많고, 그러니까 그걸 또 사람들은 느끼니까 그분은 또 말도 빠르고 행동도 급하고 막 그런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명상을 만나고 그게 이제 회복되는 과정 속에서 있고, 지금은 정말 많이 좋아지셔가지고 지금은 나눔과 봉사도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데, 그분도 처음에는 자신의 스스로가 안 고쳐질 줄 알았어요, 그게. 근데 그분이 딱 한 건 하나밖에 없어요. 꾸준함이에요, 꾸준함. 꾸준하지 않았으면 그분은 회복하지 못했을 거예요. 계속 멀리 지방에 계신데도 서울로 찾아와서 수업 들으러 오고, 이 명상을 대학을 신청해서 수업을 듣고 정말 정진하는 거 있잖아요. 그래서 이게 그분에게 어릴 때부터니까 7살, 6살 때 있었던 일이니까 지금 50이라 해도 40년이 넘었잖아요. 40년 넘는 동안에 자신의 이 명상을 못 만난 거죠. 마음 공부를 못 만나다 보니까 어떻게 치유해야 되는지 모르고,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자신을 사람들이 다 무시한다고 느끼는 마음이 많았대요. 환경이 이러니까 어디 가서 엄마 얘기도 못하죠. 아빠 얘기도 못하죠. 그렇다고 할머니 손을 자랐다고 할머니도 구박했으니까 할머니 얘기도 잘 못하죠. 그러니까 어디 가서 자신에 대한 뿌리를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항상 답답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감이 드니까 학력을 더 높여야 되겠다 생각하고 공부를 이렇게 막 글로벌 대학 같은 데도 공부도 하고 뭐 클럽 활동도 하고 동아리 활동도 하면서 자신이 못 배운 거에 대한 지식, 검정고시도 치고 지식을 자꾸 올리려고 애썼어요. 근데 그걸 하고 나니까
학교 가도 그것이 충족이 안 되고, 학교 가면 다른 사람을 보면서 또 그런 마음이 대화할 때마다 올라오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지금까지 이 말들을 다 속이고 싶었죠. 이렇게 내만 속이고 감추고 싶었다는 거예요. 엄마 얘기 나오면 다른 얘기로 돌리려고 하고, 아버지 얘기 나오면 다 하잖아요. 가족 얘기 하다 보면은 다른 얘기로 자꾸 돌리려고 신경을 쓰고 항상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사람들의 대화에 그것을 참여하지 못하는 거예요. 이 얘기 나오면 빨리 돌려야지 생각하니까 이 사람이 자신의 얘기를 하든가 어떤 그 대화에 겉도는 거예요.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주변에 있다가 이 사람 대화에 잘 참여를 못하는 사람, 이렇게 인식해버려서 말도 안 시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사람은 스스로가 내한테 말도 안 시키네, 내가 과거를 아는가, 내가 말이 안 통하는가, 내가 못 배워서 그런가, 자꾸 스스로 또 자괴감이 돼.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쌓이니까 30대도 그렇고 40대도 그렇고 50대까지 온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딱 그분에게 처방을 내린 게 그거예요. 지금부터 어떠한 것도 감추지 마라. 감추지 마라. 당신이 감추려고 하는 순간 주눅이 들고 기어 들어가게 되고, 자꾸 말이 빨라지고 또 말이 급해지고 다른 곳으로 자꾸 방향을 바꾸려고 트는 게 사람들은 다 느낀다. 이거 다 느낀다. 처음에는 모를 수 있는데 가면 갈수록 다 느낀다는 거예요. 이분의 행동이 되게 급하게 바뀌더라고요. 그런 얘기 하려고 할 때는.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? 내가 무슨 아버지 얘기가 나온다, 엄마 얘기가 나온다, 그러면 딱 그냥 그 자리에서 엄마 얘기 하지 말자, 다른 얘기 하자, 이런 얘기가 아니라 당신의 다 나중에 알다 보면 다 알게 된다. 돌아가다 보면 꾹꾹 다물고 있으면 더 이상하게 생각하고, 뭐지? 과거가 또 이상한가? 뭐 버려졌나? 과거에서 자란다. 온갖 상상을 다 하거든, 사람들은. 다른 얘기를 하면. 그래서 딱 얘기하라 그랬어요, 그냥. 어떻게 얘기하느냐? 어떤 뭐 엄마 얘기 나오면은, 엄마가, 나는 어릴 적에 엄마가 나 놔두고 가셨다고. 솔직하게 얘기하라고. 그리고 할머니 손에 자랐다고. 그래서 아버지가 그리고 또 아프셔가지고 내 앞에서 돌아가셨다고. 나 사실 어릴 때 이런 기억이 있어서 많이 힘들다고. 그래서 남들 눈치를 많이 보고, 그리고 여러분들 앞에서 엄마 아빠 얘기 나올 때마다 항상 마음이 두근두근 한다고. 이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. 근데 오늘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속이 시원하네요. 사실 제가 그렇게 자랐습니다. 탁 드러나요. 그러니까 주변에 그렇게 그 사람을 의심했던, 과원 출신인가? 무슨 문제가 있는가? 온갖 의심을 다 하는 거예요. 부모가 없는가? 그 얘기를 딱 들고부터 이 사람한테 관심을 가져주고 더욱더 더 친하게 됐다는 거예요. 안아주게 됐다는 거예요. 이게 얘기하고 나면 여러분, 내가 어떤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?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조금 비하하게 볼까? 아유, 저 사람은 저래가지고 말을 저렇게 하는구나. 정서가 저렇구나. 엄마가 없어가지고 저렇게 했구나.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세상에 있다. 당신이 그런 얘기 할 때. 하지만 그런 사람은 10명 중에 한두 명이다. 8명이나 7명은 나처럼, 당신처럼 그런 사람이 있으면 당신은 안아주지 않겠느냐? 그 사람을 손가락질 하겠느냐? 그런 사람은 말을 안 해도 손가락질을 하고, 손가락질 하는 사람은 말을 해도 손가락질 하는 사람입니다. 그 사람들은.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100에 20명은 10명은 꼭 있다라는 거예요. 내가 잘나도 좋은 집에서 좋은 부모님 만나가지고 해도, 아이고 잘났다 그래 속으로, 부모님 잘 만나서 그래 떵떵거리고 살지. 바깥에서는 밥 사주니까 좋아하지만 뒤에서는 뒤통수 떼고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다. 10명 중에 2명은 있다라는 거예요. 그건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. 그 사람은 당신이 베이비박스에 버려졌던 고아원 출신이었던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고, 당신이 서울대 나온 부모님 밑에서 자랐든 돈이 많은 100억대의 재산 가든 뒤에서는 다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이다. 그런 사람이 있다 없다 매 순간마다 있다라는 거예요. 우리는 그런 사람이 모두 10명이 나를 그렇게 볼 거라고 생각해서 말을 안 해요. 잘. 나를 그렇게 볼 거야. 그렇지 않다. 10명 중에 7명, 8명은 우리처럼 마음을 내요. 선생님들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더 신경 쓰죠. 아이고, 손가락질 하겠습니까? 아픔을 같이 얘기하고 아픔을 같이 치유하려고 애쓰죠.
지나가던 사람도 그런 사연 들으면은 아이고 마음 아프겠다 그러는데 가끔씩 보고 같이 인연된 지인들이 어찌 손가락질하고 뒤에서 수근수근 대겠냐고. 그리고 혹시나 내 말이 빠르고 내가 정서적으로 좀 불안하면 그런 나라서 과거에 그런 게 있어서 제가 그러니까 이해 좀 해주세요. 얘기하고 나면 내가 말을 실수하고 말이 급하고 어떤 그 사람에게 갑자기 정서적으로 불안감을 그 사람에게 주고 갑자기 어떤 말을 했다 하더라도 미안하다 그러면 대부분 받아주지. 근데 아무 말 하고요. 아무 말 안 하고요. 계속 숨겨온 사람은요. 요즘에 하도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들이 많잖아요. 묻지마, 뭐 폭행부터 해서. 온갖 사건, 사고가 많기 때문에 이 사람의 과거도 모르고 전부 다 묵어나고 말 안 하고 어떤 걸 밝히지 않으면 이 사람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나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어요. 오히려.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부모와 가정생활에서 이런 상황이 있었다. 어릴 때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다. 그래서 내가 이거 말하고 싶었는데 여러분 제가 이러니까 마음 좀 내주세요. 제가 실수하더라도 이해 좀 해주세요.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포옹 안 해주겠어요?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으로 먼저 그걸 담을 치고 있어요. 세상 사람들이. 최환님 근데 제가 주변에 저를 무시하는 그런 거 얘기했다가 무시하는 사람이 있었어요. 그래서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. 그 사람은 다른 내가 잘 때도 그런 얘기하고 못 때도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이니까 신경 쓸 필요 없어. 인연을 계속 맺을 필요가 없어. 적당하게 끊어주면 돼. 그런 사람 아니라도 그런 사람을 내 사람 만들려고 신경 안 쓰더라도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은 또 나타나요. 그 사람하고 자꾸 우리가 인연을 끌고 가려고 하잖아요. 그러면 오히려 더 내가 좋은 인연까지 막는 꼴밖에 안 돼요. 왜냐하면 우리의 에너지와 정서적으로 사람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그 한계는 다 자신의 크기가 있어요. 여러분 한 사람을 사랑하면 두 사람, 세 사람 사랑하기 힘들어요. 그래서 양다리, 문어다리 걸치는 사람은 엄청난 힘이 필요한 거예요. 그런 엄청나게 노력해야 돼요. 여기서 했던 말 저기서 안 해야지. 여기서 했던 말 저기서 안 해야지. 그래서 바람둥이는 애인들한테 똑같은 선물을 준다고 하잖아요. 그러니까 그 에너지가 내 사람은 인간은 다 근기가 마음의 밥그릇이 모든 사람을 이렇게 안을 수는 없어요. 이 사람에게 뭔가 중심을 줘서 에너지 줄 때는 이 사람 한 사람밖에 못 주고 또 이 사람이 끝나고 나면 또 이 사람에게 또 에너지를 주고 자식도 키워보셨지만 첫째 낳았을 때는 첫째 에너지 주고 둘째가 연년생으로 태어나면 첫째는 조금 놔두고 둘째에도 신경 쓰잖아요. 그러니까 똑같아요. 그래서 내가 지금 마음에 안 맞는 사람이나 나에게 불편함을 주는 사람에게 계속 정성을 들이려고 하지 마요. 그게 배우자도 똑같고요. 시부모도 똑같고요. 여러분 주변의 지인들도 똑같아요. 시부모님한테는 풀어야지. 그냥 흘러가면 돼요. 배우자가 어떤 걸 풀어서 끝끝내 뭔가 해야지.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아가다 보면 내 마음을 이해해주는 또 존재가 이렇게 나타나요. 친구가 될 수도 있고. 이해되십니까? 예. 그래서 마음을 얘기하고 소탈하게 탁 털어놓는 것도 좋은 인간관계. 그렇게 되면은 내가 그걸 싫은 사람이 있잖아요. 나를 그런 면이 싫다. 저 사람은 뭔가 부족하게 보이고 어릴 때 빈곤하게 자라가지고 뭔가 정서적으로 안 맞아.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정서적으로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기 때문에 빨리 떨어지는 게 좋아요. 오히려 얘기하고 그런 사람들과 내가 지금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었구나라고 알면 돼요. 그러면 주변에는 이제 하나하나 정말 좋은 나랑 인연이 되는 평생 친구가 이렇게 나타나게 돼요. 그럼 그 사람하고 절대 소비를 하지 마요. 그렇다고 내가 대놓고 막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 한 10명인데 저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사라지고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고 얘기하다 보면 한잔하다 보면 네 얘기 내 얘기 나와요. 그리고요 제가 모임하는 그런 모임들은 부모가 어쨌든 재산이 어쨌든 과거 같은 그런 걸 묻지 않아요. 나이도 묻지 않고요. 그냥 선생님이라고 얘기해요. 이렇게 오늘 다 선생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. 제가. 여러분의 과거가 뭐가 필요해요? 지금 이 존재가 내 앞에 있는 데가 감사한 거지, 인연인 거지. 그런데 다시 과거 계속 따지고 밝히는 사람 멀리하는 게 좋아요. 그래서 그분들은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라 앞으로 살아가면서 미래에 도움이 별로 안 돼요. 그래서 고독을 느끼는 건 정말 좋은 거예요. 고독을 느끼는 것은.
사람이 고독하고 외로울 때 사색할 수 있거든요. 생각할 수 있어요. 근데 고립되면 안 돼요. 고독은 괜찮으나 고립은 위험하다는 거예요. 고립이라는 것은 상대를 내가 멀리 하는 거예요, 오히려. 고독은 내가 사색하고 스스로 성찰하기 위해서 잠시 머물고 나를 사색하는 거, 고독이에요, 그게. 근데 고립은 내가 그 사람들을 차단하는 거예요. 그래서 오는 인연 막지 말고 가는 인연 잡지 않겠다라는 마음, 이런 얘기들을 다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얼마든지 고독해도 괜찮다. 다만 스스로를 고립시키지는 말자.